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뭐의 더합이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증명은 못 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죠? 2분의 1의 자신의 질량의 현재 속도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자신의 질량의 중력과 속도에다가 높이. 중력 각도가 뭐예요? 응? 9.8. 니네 뭐 9.8 미터/세컨드 제곱이라고 배웠어. 아, 자, 그 다음에 1번. 자, 다음 중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 OX 문제네요. 단, 공기의 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하래요. 변수는 무시하래요. 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네. 대신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맞아요. 2번. 물체를 연직이면 위아래 방향이래요. 연직 위로 던져 올릴 때.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대신에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죠? 운동 에너지. 자,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이니까 최고점에 도달해서 순간 속도 얼마? 0. 운동 에너지가 순간 얼마가 되는 거죠? 0. 그럼 그때 위치 에너지는 자, 도달할 때 전까지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틀렸죠. 3번. 롤러코스터가 레일의 가장 낮은 곳을 내려간다. 즉 위치 에너지가 최대로 많이 감소했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많이 증가했겠죠? 운동 에너지는 그때가 최대이다가 돼야 되겠죠? 아니 가장 높은 곳이구나.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미안해. 가장 높은 곳일 때 롤러코스터가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 맞아요. 제일 낮을 때라고 잘못 1번 봤어요. 답인 거였어요. 오. 아, 오케이. 왜 쪽지 자, 그 다음에 쪽지 복습. 자, 4번. 질량이 3kg짜리인 공이 1m 높이에서. 자,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냐면 1m 높이래요. 1m 높이에서. 질량이 몇 kg짜리 공이 3kg짜리인 공이 10m/s의 속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떨어지고 있대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자, 근데 이 물체 위치 에너지도 있죠. 무슨 에너지도 있죠?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 M. 아, 여기 또 9.8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계산하기 나쁘겠다. M G 얼마죠? 3 곱하기 10 9.8 곱하기 1 그 다음에 높이가 1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죠. 이거 더하면 얼마 나와요? 179.4. 179.4가 나와요? 네. 맞겠죠 뭐 여러분들? 나 이상하게 나왔네. 30줄이 나오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이성우 맞아요. 10 곱하기 3이 잠깐만. 나 핸드폰 어디다 놓고 왔니? 잠깐만 제가 계산해볼게요. 150 나 두고 왔니? 170 맞아요. 맞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나 지금 너 어디다 놓고 왔지? 나 어디다 놓고 왔니? 잠깐만요. 잠깐만. 놓고 왔어요? 맞췄어. 응? 나왔어요. 자, 지금 좋은 거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선이 안 줬잖아요. 자, 보자. 그 다음에 5번. 자, 질량이 5kg짜리인 공을 여기다 할까? 여러분 방금 제가 그림 그려서 하잖아요. 그림 없을 때는 여러분도 그림 그려서 하세요. 편하게. 질량이 5kg짜리 공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 2m 높이에 있대. 몇 킬로그램짜리 공이 5kg짜리 공이 잘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 자, 떨어지면 높이가 2m 자, 지면으로부터 2m 떨어진 높이에서 4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졌대. 근데 이때요, 역학적 에너지 계산할 때 위로 던지든 옆으로 던지든 아래로 던지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에너지는 에너지예요. 그럼 얼마? m g H h 더하기 2분의 1 m 곱하기 4, 4, 16. 그럼 이것만 해도 10이니까 98인가요? 더하기
8인가요? 40이요. 8, 5, 40이네요. 그럼 138이네요. 선생님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좋아하시네요, 들. 자, 그 다음에 6번. A에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라고 했네요. 10줄. 틀렸다. 자, 그러면 얼마죠? 98줄 아니에요. 자, A 위치면은 몇 미터 높이에요? 5m 5미터 높이죠? 네. 질량,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죠? 2kg짜리니까 위치 에너지 물어봤죠? 6번에서 2 곱하기 9.8 곱하기 5니까 얼마죠? 98줄이 되겠죠? 8까지 썼다가 10줄 못하는데 계속 틀린 거예요. 자, B면은 어디 있는 거죠? B면은 3m 지점이죠. 네. 3m 지점 2kg짜리니까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3m 지점이니까는 M 2 곱하기 9.8 곱하기 3이죠. 그럼 몇 줄이야? 19.6 곱하기 응. 3이니까 58.8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여러분들 계산하기 귀찮죠? 그러면은 전체 높이 중에서 얼마 내려간 거죠? 2m 내려간 거니까 전체가 5죠. 그러면 5분의 3은 위치 에너지로 남아 있을 거고요. 처음에 얼마에서? 98줄에서. 그 다음에 5분의 2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7번의 답은요. 7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답하시는 게 더 좋을까요? 7번은 98줄을 얼마?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만 따지면 되니까 5분의 2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58.8이라니까? 58줄 58.8이래요. 어쨌든 뭐 음. 맞은 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머리를 써줬으면 하는 게 이제는 약간 응용해서 조금 좀 편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거야.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9.8을 5분의 2가 58.8이에요. 응? 아니 잠깐만 해줘? 쌤. 응? 그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역학적 에너지지. 거기서 그냥 근데 2분의 5가 여기서 계산해서 얘에서 얘를 빼도 되고, 그지? 아니면 전체에서 5분의 3은 위치 에너지로 갔을 것이고, 높이니까. 5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은 감소했잖아, 위치 에너지가. 네. 감소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니까. 그러면 다시? 잠깐만. 그러면- 5분의 2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58.8줄이 아니에요? 39.2줄인데요. 응? 잠깐만요. 5는 5m 죠. 4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네, 39.2줄 아니에요? 자, 다시. 자, B에서 운동 에너지를 물어본 거죠. 네. B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물어본 거죠. 자,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몇 미터가 감소한 게 운동 에너지가 되면 되는 거죠? 2m 2m에 해당하는 만큼이 감소한 게 되면 되는 거죠. 전체 양이 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에서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 된다고. 네. 전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98줄인데 그 중에 98줄 중에 5분의 3은 위치 에너지로 남아 있을 것이고 아직 5분의 2는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라고. 7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운동 에너지라고. 네. 그래서 얼마예요? 응? 계산하면 39.2줄이요. 그 정도 되겠네. 39.2줄인데 음. 잘 못했네. 나 맞았네?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보면은 98에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8 마이너스 39.1을 해야 돼요. 아니 음.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 아니라 운동 에너지고 그러니까. 아쉽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와, 나 빨리. 자, 3m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5분의 3이고 감소한 게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결국 틀렸다. 문제 잘못. 자, 아니면은 그럼 이거 계산해 봐. 이거 얼마 나와? 이게 얼마 나와? 뭐요? 50. 58.8줄인데요? 이게 58.8 나오죠. 즉 3m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58.8이래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위치 에너지가. 근데 58.8. 7에서 구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잖아요. 뭔지 알겠어. 그렇죠? 운동 에너지예요.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었고 2m 내려간 만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묻는 게 뭔지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9.2가 돼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얼마 썼어요? 아이고, 너도 위치 에너지 계산했구나. 58.8. 자, 그 다음에 C에서죠. 4대 1이요. C에서는 이것도 계산할 C에서는 그럼 무슨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와 위치가 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니까는 몇 대 몇이죠? 1대 4가 되는 어! 거죠. 오케이 나이스. 그래 제어가. 예. 자, 왜냐하면 1m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남아있고 4m에 해당하는 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된 거니까. 그치? 아니 1대 3을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양인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갖고 들어가면은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자, 6번, 7번, 8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6번에서는 5m 지점에서 속도가 0이니까 총 위치 에너지만 계산하면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B에서는 3m 남았으니 나머지 2m 감소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에서 그냥 3분의 2 하자는 소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m 지점에서는 5m 중에서 1m에 해당하는 만큼 위치 에너지 남았을 거고 4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서 뭐가 됐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됐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시가 1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맞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고치셔야 돼요. 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안 봐요. 왜 안 보냐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빨리 풀어야 돼서. 빨리, 많이 하고 동그라미 빨리 쳐놓고 틀리면 X표 쳐놓고 다시 풀어서 어떻게든 동그라미만 메꿔놓고 집에 가야 되거든. 그치? 응.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버릇이 언제까지 가느냐? 수능 보는 그날까지 가요. 그래서 수능장에서도 아맞다를 속출해요. 그 아맞다가 어떤 화를 부르는지 아세요? 재수. 합격과 불합격이 이미 갈려요. 아맞다로 갈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시험 끝나고 아맞다만 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9번. 안 하기로 하면 아맞다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에라이. 자, 9번. 질량이 3kg짜리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쓸게요. 3kg짜리 M, G 9.8 곱하기 높이 몇 미터? 2.5, 2분의 5m인가요? 는 떨어뜨렸어요. 속력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3 곱하기 V 제곱이겠네요. 맞나요? V를 나눕시다. 그럼 3은 어차피 나눠줘도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2 날라가죠? 네. 그러면은 7이네요. 7이에요.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49예요. 49인가요? 4.9가 아니고요? 49예요. 아, 49구나. 네. 그럼 49는 V 제곱이니까 V는 얼마? 7. 7m per 아니 second가 됩니다. 9.8 안 곱해서 틀렸어요. 안 곱하면 커요. 타격이. 루트요. 자, 됐죠? 9번 괜찮아요? 네. 자, 10번. 아 근데 시가 엄청 잘 똑같이 써놨는데 왜 틀렸을까요? 산수. 계산 문제. 자, 여러분들 산수는요. 낮에 보니까 여기 초등학생들 와서 하도만 그때 잠깐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누나는 언니는 누구예요? 그럼 형은 오빠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바닥에서는 능력이 곧 위아래니까 우리는 같은 능력을 가졌으니 지금부터 친구 먹자. 그래서 나도 산수가 안 되니 너도 산수가 안 되니 우리 같이 산수나 하자꾸나. 형님 어. 쟤는 똑똑해요. 그리고 저기 잘 안 되면 난 손가락을 뺄 건데 손가락이 다 합쳐서 봤자 10개밖에 안 돼서 10자리가 넘어가면 좀 많이 힘드니까 네 손 좀 빌려주지 않으련? 그러면서 같이 풀면 돼요. 아시겠죠? 발가락까지 쓰는데요. 아니, 안 돼. 얘 무좀이야. 자, 그러면은요. 자, 10번. 질량이 0.1kg짜리 공을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린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떨어뜨리면 안 돼요. 공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3배가 되는 지점.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7번 아니에요? 자, 전체 높이가 몇 미터래요? 20m래요? 전체 높이가 20m짜리예요. 여기서 물체를 가만히 놓은대요. 총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죠. 그랬을 때 공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 그러면 3배면은 아래로
3분의 20 아니에요? 얘가 여기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가고 여기 몇 칸 남아있을 때? 한 한 칸. 칸 남아있을 때겠죠. 네. 즉 전체 얼마?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이겠죠? 5m. 그럼 20m의 4분의 1이니까 얼마죠? 5m. 5m인가요? 네. 맞았다. 와 맞았어요. 자, 근데 이거 만약에 위치 에너지 계산하고 운동 에너지 계산해서 몇 대 몇인지 놨다.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긴 한데 뭐 이렇게라도 맞았으면 잘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하려고 했는데 틀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많이 힘들겠죠? 조금 많이 힘들겠죠? 좀 다른 말로 무식한 방법이었어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무식한. 근데 여러분들 무식한 방법 좀 해보세요.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쌤 근데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가 되는 거. 그래 맞잖아. 맞잖아.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고 아저씨.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식하게 풀어버릇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아, 답을 잘 맞추면 사람이 되게 웃긴다. 그때부터 요령이 생겨갖고 아 저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뭐가 근데 답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편하고 나발이고 자시고밖에 없어요. 그냥 일단 무식한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한마디 하세요. 틀린 거보단 낫다고. 알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식한 방법으로 답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무식하게 살 거야? 좀 유식하게 한번 바꿔보자. 라는 마음으로 알았죠? 자, 11번. 질량이 1kg짜리 물체를 지면에서 14m/s의 속력으로 연직 위로 던졌대요. 자, 얘는 지면에서 몇 킬로? 1kg짜리 물체를 위로 얼마? 14m/s의 속력으로 던졌대요. 그러면 정지할 때, 즉 운동 에너지가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이 높이가 얼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써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 돼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4의 제곱이니까 14 두 번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질량 1kg짜리가 9.8 곱하기 높이 h가 되면 되는 거죠. 나 틀렸나?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10 아니에요? 그냥? 뭐가? 그냥 H가 10 아니에요? 왜? 에이? 나 20 나왔어. 나 10 나왔는데 나 왜 20 나왔는데? 10 나왔는데. 뭐 14, 이게 14 98이고 저게 9.8H니까 H는 10 아니에요? 뭐가 98이야?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요? 196이요. 이거 7. 7, 98. 7, 4, 7, 28, 아이고. 98는 9.8 곱하기 h. 그럼 h는 몇 미터? 10m. 아, 4번. 아, 저 20이라고 했어요. 아, H 잘못 4번 나왔어. 자, 98이라. 여러분들 오늘 한 거는 자, 여러분들 자, 조용. 오늘 한 거는 난도질 많이 당했겠죠? 아니, 네. 그래도 저 4개밖에 안 틀렸어요. 저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제가 이유가 잘 저두 개요, 저 두 개요. 잘했어요. 자, 지금 한 거 다 표시하시고 저 주세요, 이제. 옛날엔 자기장 너 나보다 못했잖아. 맞아. 자기장이야 지금. 자기장 내가 니보다 더 잘해. 언니 자기야. 아, 전기구나. 근데 전기는 위에 낙서가지고. 근데 내가 전기를 너무 이거 집에다 보내줄 거예요. 낙서항대로. 얘는 이거 제일 여러분들 이거 어렵죠? 네. 어려워요, 원래. 원래 어려운 건데. 아, 맞아요. 물리라는 게 원래 물리 파트가 재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잘 안 되기도 해요, 원래.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요령 피지 말고 무식하게 하세요. 뭐 나라고 뭐 처음부터 뭐 이거 했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 하는 거지. 답이야.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왜 숙제 검사인가? 응? 숙제 검사요? 저번 원래 잘 안 해요. 숙제 검사. 숫자만 주세요. 응? 나중에. 일단 진도부터 좀 나가고 이따 합시다. 자, 여러분들 53페이지로 가세요. 53페이지. 자, 오늘은 전기 에너지의 발생하고 소비 전력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자, 조용. 자, 우리 전기 에너지.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우리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소리는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정집에 몇 볼트 쓰죠, 지금? 220. 220볼트라는 걸 쓰죠.
220V라고 하는 걸 전압이라 그래요. 암페어. 그 다음에 그래서 전선의 전압에 의해서 뭐가 흐르죠? 전류라는 게 흘러요. 맞아요. 전류. 이걸 나는 저 자, 그러면 전기를 만든다라는 소리는 저 전압과 전류를 만드는 거를 전기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전기를 만든다. 그럼 혹시 우리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자기장. 자기장. 맞아요. 여기 직선도선이 있어요. 직선도선에 전류를 흘렸더니 자, 주위에 나침판이 지구의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더라죠. 그러면 나침판 주위에 지구의 자기장이 아니고 저 전선의 전류가 흐르는 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 자기장이 만들어졌다가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과학에서는요. A가 B로 가는 과정이 있으면 그 역반응인 B도 A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희한하게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가능한데 B에서 A로 가는 과정이 불가능하죠. 이걸 역반응이 불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역반응이 불가능한 것도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전류가 흘러서 주위에 뭘 만든 거죠? 자기장을 만든 거죠. 그럼 거꾸로 자기장이 뭘 만들 수 있을까? 전류를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반대 방향을 꼭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을 실제로 해봤나 봐요. 그래서 회로를 만들어요. 회로에 건전지가 없어요. 꼬마종구 하나 매달고요.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자석을 근처에 갖다 대요. 오, 아 그럼 되지. 그럼 자석이 뭘 만들죠? 자기장을 만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뭐 물론 S극은 들어갈 것이고. 자, 그런데 했더니 일단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요. 되긴 된다. 그런데 그 신호가 너무 미약하다.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잠깐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량이 너무 적어서 성적을 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원래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공부를 해도 안 늘어. 근데 내가 가르쳐 보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인간의 머리는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과 머리가 나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순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해주느냐 못 해줬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 풀 때도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했느냐 못 했느냐 차이처럼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아는데 못 푸는 거랑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나발이 고갈에 몰라서 못 푸는 게 동일해 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 좀 꼭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신호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처럼 공부를 많이 하면 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지 말고 전선을 한 가닥만 놓는 게 아니라 다발로 갖다 놓자. 꼬마 종을 갖다 놓고 코일이다. 이렇게 코일로 갖다 놓는 거야. 코일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물리에서 말하는 코일이란 직선도선을 한 번 지나가죠. 그럼 영향력을 한 번만 미친다. 코일은 빙글빙글 돌죠. 자, 이거 엄마가 잔소리하는 건데 엄마가 잔소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부 좀 하자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와우, 그쵸? 자, 그러면은 그랬더니 역시 자기장을 인가했더니 자, 이제 생각해봐. 코일은 충분히 감았으니까 전선에 노출된 자기장에 노출된 건 충분히 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씨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더래. 뭐지? 아, 이제 이 정도 되면 슬슬 빡치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에이씨 안 해. 그러고 이제 훅 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예요? 불이 번쩍하고 들어오더래. 아, 이런 이씨 뭐지? 또 갖다 댔더니 또 불이 번쩍하고 들어오더래. 무슨 뭐 아 파리가 날라오는 줄 알았어. 내가 무서운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날아가는 거 보고 팔이 자, 날아가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전압과 전류가 유도돼요? 아니죠. 아니요. 자석이 다가가거나 혹은 자석이 멀어진다.
근데 전압과 전류는 이 코일이 만들 거거든요. 코일 입장에서는요, 눈이 있어요? 아니요? 자석이 다가오는 게 보여요? 아니요? 자석이 멀어지는 게 보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코일은 자석이 만드는 다가오면 뭐가 증가하는 게 느껴질까요? 전류. 자기장. 아 자기장으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자석이 멀어지면 자기장이 감소하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얘는요, 독특하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 싫죠. 아, 네. 근데 갑자기 하지 말래. 뭔가 그 하고 싶어져 갑자기. 하지 말래는데, 오씨, 자꾸 눈치 보여. 자꾸 엄마가 노를 해. 행복하다. 근데 그것도 순간 행복인데 점점 엄마가 무서워. 자꾸 노를 해. 빵점 맞았는데 엄마가 잘했대. 와, 이제 무섭기 시작하죠, 이제는. 소름 끼치.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미안해. 내가 공부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지면 뭐의 변화가 생기죠?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 변화 때문에 뭘 만든다? 전압과 전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자, 코일이 아무리 있어도 자석이 아무리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때 다가간다, 멀어진다는요,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져도 되지만 코일이 다가가거나 멀어져도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이에요. 아시겠죠? 몽둥이로 사람을 쳐도 되지만 몽둥이에 사람이 와서 부딪혀도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내가 얘를 한 대 치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뛰어온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같은 얘기죠. 그쵸? 내가 얘를 때린 게 아니라 얘 뺨이 내 주먹을 가격한 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중요한 건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해서? 자기장이 변해서. 왜? 코일이 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아니면 전압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전자기 유도라 그래요. 자, 이때 생기는 전류를 유도된 전류죠. 그래서 이거를 유도전류. 그 다음에 유도된 전압에서 이거를 유도전압. 저는 유도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왜요? 재밌어요. 태권도 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군대에서도 안 했는데요. 진짜. 근데 안 갔다고요? 아, 군대에서도 태권도를 안 했다고. 바빴어요. 어디였어요? 또 얘기하자면 길어요. 30 저는 처음에 논산으로 갔어요. 논산. 밥이 진짜. 아, 논산으로 가서 나는 그래도 최전방까지는 안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집이 참고로 경기도예요. 자, 그래서 논산으로 갔어요. 논산에서 훈련소도 거치고 뭐 후반기 교육도 받고 다 했어요. 기차를 태웁디다. 기차를 타고 갑니다. 타닥타닥 가요. 서울이 다가워져요. 서울이 다가와서 성북역을 지납니다. 얼마나 반가워. 내가 자주 다니던 지하철역이잖아. 철원으로 가요 지금. 그 지하철이 또 계속 그러니까 그 기차가 계속 또 갑니다. 뭐 남양주를 지나갑니다. 경기도 북부죠. 어머, 되게 반가웠어요. 파주요. 나 이쯤 내리면 되는데 나 여기서 내리면 집에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기대했어요. 하지만 기차는 계속 갑니다. 파주로 갔어요. 아니에요. 계속 가요. 어디로 가요? 춘천까지 갑니다. 맞아. 최종만. 자, 춘천에서 내립니다. 전 여기가 그래도 부대였으면 했어요. 춘천이었으면. 철원 아니에요? 다시 또 며칠, 한 이틀, 3일 지나서 다시 또 어디를 가랩디다. 갔어요. 소양강 댐을 갔죠. 갑자기 배를 태웁디다. 배를 탔어요. 또 한없이 어딘가를 갑니다. 오징어 게임. 또 어딘가에 가서 내렸더니 그 유명한 평화의 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뉴스에서 보면 평화의 댐을 거길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또 차에 태웁디다. 그러더니 또 어디로 갑디다. 그래서 강원도 어디자 인제까지 갔어요. 인지요? 이제 인제 원통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내렸어요. 자, 여기만 부대여도 좋겠다 싶었어요. 한 며칠 또 있읍디다. 그러더니 또 차에 타래요. 또 갔어요. 철원으로 가겠지 원래. 아니요, 철원이면 가까워요, 여기서. 그래요? 또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위병수가 차단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확인을 하더니 차단막이 열리면서 차가 들어가요. 비포장 도로예요. 거기서부터는 차가 덜컹덜컹거리면서 갑디다. 그래서 주위를 훑어봤더니 보이는 건 산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산 말고는요. 거기 거기다. 거기는 민간인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DMZ. 민간인 통제 구역이에요. DMZ로. 거기에는 민간인이 안 살아요. 또 갑니다.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부대가 나오는데 부대가 정문이 따로 아니 정문이 있는데 문이 있고 그 주위로 이렇게 걸어 돌아가도 돼요. 이게 뭐지? 뭐 저런 부대가 다 있어? 그리고 이제 부대를 갔는데 거기가 제가 갈 부대였어요. 첫날 고참이 얘기합디다. 너 니네 들어올 때 정문 봤니? 그 위병소라 그래요. 정문 봤니?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죠. 네라고 했더니 맞아요. 자, 그랬더니 얘기합디다. 반갑습니다.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왜 길은 있고 옆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왜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밖을 쳐다보래요. 담이 보이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담이 없어요. 무슨 부대가 담벼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봐. 도망갈 데가 없을 거야. 최종적으로 여기는 북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월북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거기는. 걸어서 1시간만 걸어가면 북한이에요. 저도 거기까지 갈 줄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군대에서 제일 힘든 보직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나오는 거 있어요. 81mm 박격포라고 인간이 들고 다니는 포 중에서 제일 무거운 포거든요. 제가 그거예요. 제가 그걸 줄은 몰랐죠. 힘들었어요. 그러게라 말입니다. 해병대가 더 힘들어. 자, 그럼 볼게요. 귀신자는 자, 그래서 유도 전류.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뭐가 흐르는 현상이다? 전류가 흐르는 현상, 유도 전류.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공부해라. 하기 싫어. 공부하지 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석이 다가오면 못 오게 막는 방향으로, 자석이 멀어지면 못 가게 막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여러분들 방향까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정도까지만 합시다. 요거보다 좀 더 나가는 건 고교 과정이니까. 자,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애는 자석이 다가오죠. 그럼 전류가 유도되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자석이 멀어지죠. 전류가 유도되겠죠. 하지만 거기 화살표 방향 보세요. 얘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얘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죠.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자석이 가만히 있어요. 전류가 얼마죠? 0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다가올 때하고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 전기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다 거의 대부분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만들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상업적인 전기,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는 전기들이죠. 이런 상업적인 전기는 다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어디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전기라는 곳에서 만들어요. 발전기라는 장치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곳이고 그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곳을 발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이든가 이런 방식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량의 전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상업적인 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발전소가 나옵니다. 수력 발전소, 댐이죠. 자, 댐 어떻게 되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물레방아 같은 걸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돌려서 누굴 돌리면 돼요?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 전기를 만듭니다. 화력발전소 불 뗍니다. 불이 떼면은 뭘 끓일까요? 물을 끓여요. 물이 끓이면 뭐가 만들어져? 증기. 증기가 만들어져 수증기가 뭘 돌려요? 역시 바람개비를 돌려요. 그래서 뭘 돌리면 돼요? 발전기를 돌리면 돼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죠? 풍력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풍력 발전 바람개비 돌리면 돼요. 누가? 바람이. 그래서 뭘 만들어요? 전기. 역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되겠죠. 자, 전기 에너지. 에이, 그거는 좀 쉽다.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전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기 갖고 에어컨도 돌릴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고 밥도 지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뭐 할까요?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또 뭐 할까요? 난방기도 돌릴 수 있고요. 하다못해 요즘은 하다못해 요즘에는 자동차도 갑니다.
전기의자. 전기고문. 니네 자꾸 그러면 니네 떠든 둘만 거기 있는 거 깨알같이 소문자 저기 뭐 쉼표 하나까지 똑같이 쓰라고 시험 본다. 죄송합니다. 그래. 자, 그러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보이나요? 네. 요거 간단하게 풀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클리닉 시간이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비 전력하고 그러니까 소비 전력 계산하는 걸 좀 저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나가고 클리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10분만 저랑 쉬었다가 10분 후에 1번부터 5번까지 풀고 이상 없으면 뒤에 내용 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클리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숙제를 많이 못 줘요. 그래서 조금만 풀고 다음 주에 문제 계속 푸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시험 없나? 아니 다음 주에 된다. 다다음 주에 시험 없고.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겠네요. 자, 그럼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까요?